대수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가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정석에서 질문을 먼저 받고자 합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이 지나갔죠? 12 이제 12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12-10번? 네, 또 있나요? 6번이요? 또 있나요? 12-6, 12-10 괜찮나요? 자, 우선 2개 하고 여유 되면은 좀 다른 것도 추가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제 12-6을 먼저 봅시다. AB의 길이는 4고요. AC의 길이는 6이래요. 자, 그거를 뭐 그려서 바로 소개를 해줄게요. 자, A가 여기 있고 AB의 길이는 4, AC의 길이는 6이다. 뭐 이런 삼각형이 있대. 그리고 그럼 A, B에 BC 위에 뭐 P라는 점이 있대요. 아무거나 P 잡아야겠죠. 자, 이 P라는 점에서 AC 그리고 AB랑 각각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랑 E라고 하죠. 수선 이렇게 내린다는 소리죠. 수선 내리고 얘가 D, 수선 내리고 얘가 E, 뭐 이런 상태래요. 그때 ABC의 넓이가 PDE의 넓이의 8배래.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PDE의 8배일 때, 그죠? 그럼 PD 곱하기 PE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얘랑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를 편의상 x, y라고 두자. 자, 그리고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요 변하고 요 변이잖아. 그럼 두 변을 아니까 어떤 각을 이용해서? 요 각을 이용해서 가야겠죠? 뭐 요 각을 편의상 세타라고 할까? 자,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야. 문제 없죠? 자, 그럼 이제 이 둘의 넓이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 PD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XY를 활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XY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요 각을 이용을 해야겠죠? 뭐 각 DP. 그럼 저 각은 뭐냐 싶은 거잖아. 요 각은 요 사각형을 봤을 때 뭐가 보여요? 여기 직각이 보이죠? 근데 둘이 더해서 180도 해야 되잖아. 아, 그럼 저 친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끼인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둘이 더해서 180도 해야 돼.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 하니까 넓이 공식 쓴 거고.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몇 배 해야 된대요? 8배 해야 된다니까 곱하기 8 써주면 됩니다. 그럼 마무리해볼까? 일단 2분의 1 똑같으니까 지워. 그리고 각변을 해보면 이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아요. 지워. 그럼 남은 거는 8xy가 4, 24다. 따라서 xy는 뭐다? 3이다. 그럼 PD 곱하기 P를 저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넓이 공식 활용한 거고. 자, 12-11인데요. 자, 주어진 문장을 어떻게 최대한 잘 그림으로 옮겨서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자, 어떤 A라는 지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해수면이 이렇게 있대, 해수면이. 그런데 이 A라는 지점으로부터 산 꼭대기를 올려다 봤더니 그 보이는 각이 30도였대. 여기서 어떤 꼭대기를 봤더니 얘가 30도였대. 말뜻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대? 얘가 P를 향해서 수평거리를 600m 정도 갔대. 그럼 얘가 수평거리를 600만큼 갔다고 합니다. 600. 한 이쯤 갔다고 할까? 600.
자, 그럼 그 지점 나아가서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200m인 지점 B에서 P를 올려다본 각도가 45도였대. 여기서부터 200m만큼 맞죠? 한 200m 정도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P를 바라봤더니 이 각도가 45도였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m.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다. 자, 세팅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게 이 산, 이 높이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냥 열심히 뭐라 해야 돼? 삼각비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럼 편의상 요만큼을 x라고 할까요? 요만큼 x. 그럼 저기를 x라고 하면은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 그리고 여기가 200.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요 30도, 30도에 대한 탄젠트를 이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인데 지금 얘가 뭐랑 같아? 얘분의 얘랑 같죠? 600 더하기 x분의 200 더하기 x와 같더라. 그럼 대각선으로 계산해주면은 600 더하기 x는 200 루트 3 더하기 루트 3x. 그럼 넘어가니까 여기 200으로 묶게요. 200으로 묶어주면은 3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쪽은 넘어오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의 x가 될 거고요.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잘 보시면 약분이 됩니다.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얘랑 똑같아지겠죠. 얘랑 얘가 약분돼서 루트 3이 남아요. 따라서 x는 얼마다? 200 루트 3이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는 요 산의 높이니까 답을 어떻게 쓰면 돼요? 200 더하기 200 루트 3 미터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이했어요. 자, 저번에 시간상 마무리를 못했는데 12-9번 기본 12-9번 지금 한번 같이 좀 더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무대가 있대요. 직사각형 무대가 있는데 세로 길이가 24, 30이고요. 가로 길이가 50이라고 합니다. 50m. 얘가 30m인데 그 30m 중에 12m. 그리고 여기에 A가 있고요. 그리고 6m. 비슷하지? 6m. 뭐 요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객석안에 한 점 X를 그 A랑 B로 각각 선분을 긋고 그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한대. 그냥 X 뭐 아무거나 잡겠죠, X가. 그래서 이렇게 잡고 우리가 세타라고 하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저 세타가 15도 이상 그리고 30도 이하가 되는 영역에 1등석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주각 개념을 조금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게 요 세타라는 각이 몇 도가 되는 15도가 되는 애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30도가 되는 애들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15도가 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뭔 소리면 여기 A랑 B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15도가 되는 거를 하나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때 이 원주각 성질을 이용하면은 여기로 이어도 15도, 여기로 이어도 15도라는 거. 그럼 15도에 해당하는 애들은 뭐가 된다? 이 원주각에 해당되는 모든 점들, 여기 있는 애들 다 된다는 거지. 괜찮나요? 자, 그냥 또 똑같은 논리로 30도를 만들어요. 30도에 해당하는 애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15도 이상, 30도 이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 자, 그럼 포인트는 이제 얘가 원주각이 15도인 애들을 이렇게 잔뜩 모아 볼 거야. 그럼 원주각이 15도니까 중심각은 얼마겠어요? 30도가 된다. 그걸 포인트로 우리는 요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떼와서 그리는 게 낫겠다. 떼와서 보여줄게요. 떼와서.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현의 길이가 6이에요. 6. 그리고 원주각 중심각이 30도인 애들 만들 거야. 그려볼게요. 중심각이 30도고요. 여기가 6인 상태인 거예요. 그때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찾고 싶은 거야. 찾아볼게.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6의 제곱은 r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r 곱하기 r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다. 자, 그럼 2r 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r 제곱, 얘가 36이더라. 그럼 이때 r 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r 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6이라고 나오겠죠? 유리화까지 하면은 36에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물론 r을 구하려면 여기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뭐 이상한 애가 생기겠지? 일단 r은 그래 해놨어.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딱 15도가 될 때 r을 구해본 거야. 15도가 될 때 r.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은 30도가 될 때 r을 또 구할 거야. 이제 이걸 여기 옮겨서 하나 그려줄게. 자, 그럼 15도가 될 때를 하나 내가 쭉 이어서 하나 그렸어. 여기가 15도. 그럼 이 15도가 될 때를 원으로 나타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그러면은 이 내가 그린 원 있지, 이 원 위에 있을 때는 전부 다 15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점이 이 x라는 게 어디로 오면 한 이쯤 와. 그럼 이 각은 15도보다 클까 작을까? 큽니다. 이 각은 15도가 커요. 이렇게 붙었을 때가 지금 15도지? 그럼 얘보다 지금 더 커진 각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15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저런 애들은 되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라고 했냐면 30도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뭘 찾을 거야? 여기에 얘가 30도가 되는 원주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원을 찾아요. 그때 원을 찾았을 때 여기에 원 위에 점들을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세타들이 전부 다 30도예요. 여기 애들이 다 30도인 애들. 자, 근데 조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15도 이상 30도 이하라고 했어. 그럼 이 30도보다는 작은 애들이고 이 15도보다는 큰 애들이라서 어디에 있는 자석이냐면 여기에 자석을 만들어야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 마저 해놓고 마무리까지 해줄게요. 자, 그럼 지금 15도인 건 구해놨어. 지금 뭘 구했느냐, 여기가 6이랑 중심이 30도 오는 거 지금 그려놨어요. R1이라고 하자. R1의 제곱을 구해놨고,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 작은 원 구할 거야. 작은 원. 그럼 저 작은 원은요, 원주각이 지금 60도로 잡았거든요. 그럼 여기가 몇 도냐면, 아니, 원주각을 30도로 잡았거든요. 그럼 중심각이 60도가 됩니다. 여기가 AB.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피타고라스
보이냐.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은 36은 r제곱 더하기 r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r 곱하기 r에 코사인 60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r제곱 하나 사라지니까 r제곱은 36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를 r2라고 하면은 r2제곱이 36이에요. 자, 그럼 지금 뭘 구한 거냐면은 이 작은 원이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을 구한 거예요. 이 작은 원은 친구들은 뭐다? 원주각이 30도인 애들에 만들어지는 원들인 거야. 그리고 요 밑에 그려놓은 거는 요 큰 원이거든요. 요 큰 원. 요 큰 원에 있는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 원주각이 몇 도인? 15도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15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 15도보다는 각이 커야 되고 30도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 15도와 30도 원의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요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할 게 있겠네요. 자,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럼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다 하면은 조금 요상해요. 정확히는 어떻게 가야 돼요? 요만큼 제외하고 요만큼 제외한 원에서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제외된 요 원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납득이 안 되겠지만 이거는 활골이에요, 활골. 그래서 활골의 넓이끼리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R1, R2 구해놨죠? R2의 제곱은 36이다. 자, 근데 어차피 이제 얘네가 차지하는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비슷해서 마무리만 해보면은 큰 원에서 여기 요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넓이 있죠? 그거에서 작은 원에서도 요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넓이 이 둘을 뺄 거예요. 그래야 요 답이 나옵니다. 요 넓이는 지금 요만큼의 중심각이 큰 원에서는 30도였어요. 그럼 전체 넓이 중에 요만큼 각은 그러면은 330도예요. 계산이 좀 짜증나긴 하겠다. 자, 그럼 해줄게요. 자, 여기가 R1이거든요. 그러면 요 부채꼴의 넓이는요.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R1 제곱 곱하기 세타가 330도예요. 330도는 2파이에서 빼니까 6분의 11파이. 자, 그 다음 이쪽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합니다. 그럼 요게 지금 부채꼴, 여기 삼각형, 그럼 2분의 1 곱하기 R1 제곱 곱하기 사인 30도. 자, 이 둘이 더한 게 요 큰 원에서의 요 넓이고요. 자, 이쪽에서도 작은 원에서도 요 넓이를 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330도, 여기 60도고 여기가 300도. 자, 그럼 부채꼴부터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R2의 제곱 곱하기 세타. 세타가 300도거든요. 그럼 300도는 3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2 제곱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자, 굉장히 귀찮은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되냐? 빼면 답이에요. 근데 뭘 알아? R1 제곱과 R2 제곱을 알죠? 이제 계산입니다. 여기 2분의 1이죠? 이렇게까지 시키나 싶긴 한데 그냥 마무리 답은 그냥 거기 있는 걸로 쓸게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R1과 R2를 넣어주면은 거기에 36 더하기 33 루트 3 파이에다가 플러스 18이 된다. 그러니까 뭔 계산이냐면은
그리고 안에 있는 거 파이들 있죠? 얘네 둘이 빼주면은 요만큼이 남는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빼주면은 루트 3 지워지고 여기 18만 남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 문제인가 싶을 건데 엄청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그냥 흐름만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딱 현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현이 6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이 원주각이 얼마인 애들을 모아놨냐면 15도인 애들을 모아놨어. 15도인 애들을 쭉 모아놨어. 이게 원주각이 15도인 애들. 그다음 현이 6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원주각이 30도인 애들을 모아놨어. 30도인 애들. 근데 원하는 건 뭐야? 15도랑 30도 사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넓이.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넓이가 단순하게 그냥 원 넓이 빼면 안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 뒷부분의 활골이 서로 크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끼리 빼면 안 되고 어떻게 했다? 요 큰 부분을 구할 때 중심을 이어놓고 부채꼴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를 분리해서 구했고요. 똑같이 이 작은 원에서도요. 중심 이어놓고 이 부채꼴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분리해서 각각 구했다. 그 다음에 두 넓이를 빼서 이 안쪽에 있는 넓이가 제외되니까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이런 좀 지저분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계산도 되게 좀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제 정석에서 좀 선호하는 스타일인 거지. 이렇게 맞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RPM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 저렇게까지 지저분하게는 잘 안 시켜요. 유독 이 교재들이 좀 그렇죠. 자, 그리고 뒤로 살짝 넘어가면 연습 문제 12가 있고요. 그 중에 조금 유의미한 거가 원 이용하는 거 하나만 하고 RPM으로 넘어갑시다. 12-14번 한번 볼게요. 12-14 연습 문제 12-14. 자, 원에서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의 성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원이 있고요. 원위에 점이 4개 있습니다. A, B, C, D. 어떤 느낌인가? 그래서 A랑 C를 이었더니 이 각이 2등분이 되더라.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주어진 게 A, B가 5, 3루트 5, 7. 3루트가 AC죠. 여기가 3루트. 그다음에 AD가 7. 이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때 뭐 구하죠?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죠.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하고 싶나요? BAC랑 CAD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딱히 드는 생각이 없나요?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 이거죠. 그리고 중계 3루트 7이 아니라 3루트 5지. AC 길이가 3루트. 지금 딱 주어진 거는 저 정도입니다. 한번 차분하게 해보죠.
자, 일단은 요각하고 요각이 같으니까 저 각을 활용해서 모든 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요 각을 이용해서 요쪽 있죠, 요쪽 BC, CD 한번 저기를 좀 표현을 해보자. 그럼 BC는 여기를 그냥 평행 세타라고 할까? 세타. BC의 제곱은 25 더하기 9, 4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의 코사인 세타.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CD 제곱은 네, 이렇게 해도 똑같긴 한데 하자. CD 제곱은 49 더하기 45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5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뭔가 계산을 하려고 봐도 조금 거슬리죠? 문자가 모르는 게 조금 많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좀 지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한번 지워보자. 여기는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고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5니까 여기다가는 7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5를 곱해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둘을 뺄게요. 그럼 7 BC 제곱 마이너스 5 CD 제곱은 어차피 7 곱하기 45는 이게 아니구나. 계산을 굉장히 싫은데 더해놓고 하자. 그러면 더하면 60, 70, 77에 490이고 이건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이쪽은 더하면은 94에다가 5 곱하면은 94 곱하기 5 59 45 54 20 470. 그래서 7BC 제곱에서 5CD 제곱을 뺀 게 20이구나.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저거 가지고는 뭔가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으니 다른 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원에 내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있죠. 얘네 둘의 합이 180도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 XY로 하자.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럼 여기 XY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코사인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코사인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 곱하기 5 곱하기 X분의 25 X제곱 마이너스 마주 보이는 거 45씩 하나. 그 다음 코사인 D는요. 양옆에 있는 게 2 곱하기 7 곱하기 Y분의 4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식이 생겼죠? 자, 근데 이 둘은 어떤 관계냐? 정확히 부호가 반대입니다. 왜냐면 얘가 세타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합니다. 얘가 알파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그럼 그때 코사인 값은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자,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잡히냐? 얘랑 요거 부호 바꾼 게 같아요. 이 7y에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0 둘이 같습니다. 그럼 둘을 이제 연립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지우고 여기 7y를 여기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7y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0에 7y 곱하면 마이너스 140y다. 그다음 이쪽에 5x를 곱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5xy 제곱에다가 해주면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0x.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두 개의 식이 생긴 거예요. 요식 하나, 요식 하나.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서 계산할 겁니다.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연습 문제가 좀 이래. 정석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겼어. 그럼 BC 7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20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놨고요. 이 친구 이렇게 박하게 생겼어. 자, 쟤는 7y로 일단 다 넘깁시다. 요거 두 개를 묶을게요. 그럼 xy로 묶어주면은 7x랑 이게 플러스 5y가 생기고요. 그다음 이 둘은 넘어오면 20으로 묶이네. 20으로 묶이면 7y랑 5x. 이렇게 되고 뭔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x를 묶으면 7x 잠깐 얘는 내가 방향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다. 조금 맞죠?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고 사누토 여기 7 xy 잡고 넓이 구한다. 사인 세타 줄여서 여기 아닌데? 사인 세타 얘랑 얘 같다씩 세우면 식 생기고 집어넣으면 제곱 바꿀 수 있고 x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사인 b 이렇게 됐고 사인 d 식 맞고 문제 없네. 잠깐만요. 얘는 내가 방향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이 부리가 아니었는데. 미안, 요거는 내가 다시 생각을 좀 해줄게요. 이러면 연립이 안 될 것 같아요. x제곱 y제곱이 있고 이 친구를 잘 묶어봐도 안 사라집니다. 저기서 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야겠다. 일단 요거는 잠깐 두고 이거는 잠깐 이따가 다시 내가 확인해주고 해줄게요. 그러면 RPM으로 갑시다. 요거는 문제를 왜 7, 3, 잠깐 둡시다. 확인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RPM에서 질문만 딱 하고 그거는 뭐 합시다. 100쪽 100쪽, 101쪽 질문 좀 일단 어느부터 쭉 읊어보시죠. 질문할 거 RPM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쪽 101쪽 쭉 뒤까지 했을 때 딱히 없나요? 없으면은 숙제 아닌 것 중에 같이 볼만한 것만 한 두어 개만 풀까 합니다. 뒤에 가서 (767번으로) 갈게요. 767번. 767번. 자,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3, 4 끼임각이 두 대각선의 끼임각이 60도 그런 상태입니다.
얘도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자,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원래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요 끼인가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근데 없어. 대신에 뭘 줬어? 요 대각선 사이의 끼인각을 줬습니다. 그럼 저걸 가지고 이거를 풀어내야 한다. 이 상태인데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그럼 대각선의 끼인각을 알면은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두 대각선이 이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절반만큼을 x, 이 절반만큼을 y라고 할 겁니다. 여기도 x, 여기도 y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을 관찰해 보면 요거 있죠? 9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2xy에다가 코사인 60도다.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 짓을요, 여기에서도 해볼 거예요. 여기가 120도거든요. 여기서도 방금 했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얘 제곱은 16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y에다가 코사인 120도. 자, 근데 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고 이쪽은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y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연립할 거야. 연립을 할 건데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혹은 xy가 지금 겹치죠? 둘을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지금은 빼는 걸 택할 겁니다. 왜? x 곱하기 y가 필요하거든. 그럼 둘을 빼주면은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니까 7이라고 가고요. 그럼 xy에서 2xy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은 게 지금 2xy는 7이라는 정보를 얻었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전체 넓이란 말이에요. 넓이. 그럼 넓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 두 대각선에다가 곱하고 사인 끼인각 해주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이 뭐냐면 각각 2x랑 2y예요. 2x 곱하기 2y 해주고 사인 60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은 남는 게 2 지워지니까 xy랑 루트 3이 남습니다. 근데 문제 위에다가 내가 xy를 구해놨죠? xy가 2분의 7이니까 얘는 2분의 7 루트 3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그 뒤에 활용해서도 문항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772번을 한번 볼까요? 772번. 자, 요것도 이제 꽤 나오는 그림인데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입체예요. 그림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이제 가로등이 이렇게 길게 늘려져 있고 이 가로등으로부터 쭉 빛이 바닥으로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고 수직. 그다음에 여기가 CD. 준 게 이거 10m. 이런 각도가 여기가 30도. 이쪽이 45도. 그리고 바닥에 30도. 자,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구하라는 것이 가로등의 높이입니다. 볼게요. 요 스타일의 문제가요. 중상과에서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x라고 했을 때, 자, x를 포함한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ACD. 근데 얘는 30도가 보이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30도가 있고 여기 x니까 여기는 1대 루트 3이 돼서 루트 3x라고 쓸 수 있어요. AC의 길을 루트 3x라고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CD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도 있는 거 보이나요? BCD. 그럼 BCD에서는 여기 45도니까 1대1이에요. 그럼 BC의 길이는 X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는 순간 뭐가 확인이 되냐면 이 바닥면이 확인이 돼요. 바닥면을 살짝 옮겨와서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기가 30도가 있고요. 여기가 루트 3x, 여기가 x, 여기가 c. 띠인각이 있고 두 편의 정보가 있고 맞은편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은 예제곱 예제곱. 그럼 3x제곱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x 곱하기 코사인 30도. 자, 근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미안, 2를 안 곱했다. 2. 자,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2 약분, 여기가 루트 3 곱할 점 3x제곱. 그럼 3x제곱 사라지니까 x제곱이 100이라고 나와서 따라서 x는 얼마다? 10이다. 그럼 여기 x 길이가 높이와 같으니까 답은 10이더라. 자, 풀이 흐름은 알겠나요? 이 높이가 x라고 잡았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변들을 저 x로 표현이 가능하다. 왜? 특수각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닥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고요. 좀 보죠. 뭘 놓치고 있는지. 자, 하나 더 볼 거예요. 밑에 773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뿔 모양의 산이 있대요. 원뿔 모양의 산이 있대요. 근데 이런 문제 스타일들은요, 내가 일부러 좀 풀어준 이유가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충분히 그 중학교 내신에서도 건드려 볼 법한 스타일의 그림들이라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자, 모선의 길이가 3이고요. 3km인데 그냥 단위는 생략을 할게.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요 B라는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1만큼 떨어진 지점에 P가 있대. 근데 이제 A에서 등산로를 출발해서 P까지 가는데 등산로를 만든다고 한대. A에서 그 산을 따라 이렇게 쭉 가겠죠? 그래서 이 등산로의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많이 본 스타일이에요. 최단거리 따지는 거. 저 최단거리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스타일은 문제 뭐 피타고라스 이런 거에서도 많이 봤지?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원기둥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일로 올 거다. 그래서 이 최단거리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 기억나요?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 얘를 전개도 펼치면 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실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두를 때 느슨하게 두르는 게 아니라 바짝 당겨가지고 두르면 걔네가 펼쳤을 때 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저런 최단거리 문제,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뭐로 푼다? 전개도로 풉니다. 전개도. 자, 그럼 전개도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럼 얘를 펼쳤어. 근데 이거 은근히 착각 많이 해요. 잘 보세요. 여기가 3이지? 여기가 A야. 자, 요 반대편이 뭘까? 여기가 A면 여기 반대편이 뭘까? 요 반대편은 A예요. 왜? 이거 떼서 붙이면은 A랑 맞닿아 있어야 붙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B는 어디 있겠어? 얘네 둘의 정중간에 여기 B가 있는 거야. 괜찮나요? 납득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B를 쭉 연결했을 때 얘도 3인데 이 중에 어디에? 1지점에
뭐가 있는 거다? P가 있는 거다. 이런 상태.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저 A에서 P를 딱 연결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문제 이해하셨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자,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이제 밑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펼쳤을 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와 같아? 이 호의 길이랑 같죠? 그럼 이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반지름이 2니까 이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이 부채꼴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R세타로 구할 수 있죠? 그럼 3 곱하기 중심각을 한 게 2파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 중심각이 얼마다? 3분의 2파이다. 요만큼이 3분의 2파이다. 근데 이 B는 정확히 정중간에 있을 거니까 이 절반에 해당되는 건 얼마다? 각각 3분의 파이가 될 거다. 따라왔나요? 자, 이제 끝났죠. 그럼 AP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요 삼각형에 요 변의 길이 알고 요 변의 길이 아나? 알지. 왜냐면 3에서 1 빼면 되니까 이거. 그 끼인가 알죠? 예,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AP의 제곱은 양 옆에 있는 거 제곱하면 각각 불항사하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얼마야? 6이니까 7 남나요? 맞지? 그러면은 AP의 제곱이 7이니까 여기는 얼마다? 루트 7 km가 된다. 답은 루트 7입니다. 풀이 맥락 이해되나요? 일단 저런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 나오면 펼쳐서 전개도에서 관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걔네들을 열심히 관찰했을 때 좀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코사인 법칙을 아니까 나머지 변의 두 길이와 끼인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변의 길이야 그냥 바로 재면 되고 끼인각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이게 원뿔이니까 뭘 이용하면? 원의 둘레를 이용하면은 원뿔의 중심각도 찾을 수 있다. 이런 풀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스타일이고 뒤에 것 중에는 이 정도로 봅시다. 자, 그러면 가볍게 수열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할 겁니다. 아까 그 연습 문제 하나는 내가 좀 이따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수열 페이지가 166쪽 7쪽이고요. 옆에 필기노트도 살짝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어쨌든 대수라는 큰 과정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수열.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우선적으로 배울 거고요. 근데 걔네 말고도 사실 수열이라는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열하고 달라요? 일단 수열이란 뭘까? 너무 뜻 그대로 해석이 되지 않나요? 숫자 할 때 수, 열, 나열 할 때 그 나열 할 때 열. 수들의 나열, 수들의 배열입니다. 그게 수열이에요. 그럼 뭐 그냥 아무 수나 예를 들어 뭐 이
수죠? 다음에 뭐가 5 쓸까? 5? 수죠? 뭐 쓸까? 한 10 쓸까? 수예요? 뭐 쓸까? 이번엔 마이너스 5 쓸까? 뭐 마이너스 2 쓸까? 마이너스 10 쓸까? 뭐 마이너스 7 쓸까? 그럼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수열이에요. 자, 이 다음에 뭐가 쭉씩 상상이 가요? 갈 수가 없어. 왜?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쓴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예요. 그럼 다음에 나올 거 없잖아.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열을 굳이 배울 이유가 없잖아. 내가 마음대로 나열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열이라고 하면 그냥 수가 나열된 건 다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수열들은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를 의미합니다. 그냥 냅다 나열을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규칙을 좀 가진 상태에서 나열한 거, 그거를 이제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규칙이 있다는 거지. 그럼 뭐 쉬운 규칙 하나 들어볼까? 자, 처음에 내가 1을 썼어. 그 다음에 2를 썼어. 세 번째 3 썼어. 네 번째 4 썼어. 다섯 번째 5 썼어. 땡땡땡. 자, 이 5 다음에 어떤 수 올지 짐작하나요? 엄청 이상한 변덕을 부리지 않았다면 여기는 6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변덕은 사실 부리면 안 돼요. 물론 확증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성질 그대로 유지를 할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수들이 나열이 되겠다. 그럼 규칙을 가지고 있겠다. 이게 수들이 나열이야.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처음에 1이야. 두 번째 수가 1이야. 세 번째 수가 2야. 네 번째 수가 3이야. 다섯 번째 수가 5야. 여섯 번째 수가 8이야. 그 다음 수는 13이야. 이렇게 날 거야. 혹시 이 다음에 뭐 올지 짐작이 되나요? 이게 규칙이 없는 것 같지만 규칙이 있어요. 다음에 나올 수는 21이야. 다음에 나올 수는 딱히 안 보이죠? 근데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수열이라서. 1이죠? 더하면 2입니다. 1, 2죠? 더하면 3입니다. 2, 3이죠? 더하면 5고요. 3, 5니까 8, 5, 8이니까 13. 앞에 두 항을 더한 걸, 앞에 두 개의 수를 더한 걸 뒤에 쓰는 수열이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 수열. 되게 유명해요, 나름. 뭐 관심은 없을 수 있지만 그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좀 암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어디선가 뭐 주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수열이 있다. 자, 그래서 수들이 좀 나열된 거야. 그럼 쉬운 걸로 한번 써볼게. 이번에는 1, 그 다음에 3, 5, 7, 9 이렇게 나열할 거야. 그냥 뻔한 규칙이에요. 막 이상한 짓 안 했어. 그럼 그 다음 거는 11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자, 이런 수열일 때 자,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수들 있죠, 수들. 이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부르냐?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항. 용어인 거예요, 용어. 이 하나하나의 수들을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항.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얘는 뭐겠어? 항이 첫 번째 있으니까 첫째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첫째 항. 그럼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가겠죠?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고 그 순서에 맞춰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부를 거야. 괜찮죠? 자, 그리고 걔네들을요, 뭐 이렇게 수를 대놓고 줄 수도 있지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라는 말로 써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첫째 항은 1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만약에 얘를 쓴다면 이렇게 쓸까? 둘째 항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도 있겠죠? 맞는 얘기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걸 참 싫어하잖아, 수학은. 뭔가 문장으로 쭉 연결해서 쓰는 게. 그래서 저 항을 나타내는
기호를 이렇게 쓸 겁니다. 첫째 항이죠? 얘를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A1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는 뭐겠어? 둘째 항이니까 A2라고 쓸 겁니다. 그럼 얘는 셋째 항이니까 A3이라고 쓰겠죠? 얘는 넷째 항이니까 A4라고 쓸 거고 얘는 A5라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둘째 항은 3이다를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돼? A3은 A는 3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저게 의미한 게 뭐야? 저 수열의 둘째 항은 3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추측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쭉 연결했어. 그러면은 10번째 항은 뭘까? 10번째 항은 뭘까? 어떻게 하면 돼?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뭐 10번째 나오겠죠? 100번째 항은 뭘까? 잠깐 하나하나 하다 보면 100번째가 나오겠지? 근데 100개만 해도 하기 싫잖아. 근데 1000번째, 10,000번째는 어떻게 하겠어?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 뭐랬어? 규칙적으로 나야 되는 수라고 했죠? 그럼 그 규칙을 약간 수식화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뭐라고 한다? 쭉 가다가 여기에 n번째 항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n번째. 그럼 쭉 가다가 그럼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쓰겠어? a n이라고 쓰겠지? 그쵸? 자, 그럼 AN은 뭘 것 같아요? AN은?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은 3이야. 세 번째 항은 5야. 네 번째 항은 7이야. n번째 항은 뭐야? 이렇게 붙고 있는 거야. 그럼 더 쉬운 걸로 해볼까?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은 2야. 세 번째 항은 3이야. 네 번째 항은 4야. n번째 항은 뭐야? n이야. 조금 헷갈리는 거 해볼까? 첫 번째 항은 2야. 두 번째 항은 4야. 세 번째 항은 6이야. 네 번째 항은 8이야. n번째 항은 뭐야? 2n이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항 1이죠? 3, 7, 5, 7 이렇게 갔죠? 그럼 n번째 항을 n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다? 여기 2n-1이야. 그쵸? 그러면은 어때? 아까 내가 물어봤죠? 100번째 항은 뭔지 알겠어? 1000번째 항은 뭔지 알겠어? 알 수 있죠. 왜? AN이 이거니까 A1은 1넣으면 나오겠지. A5는 5 넣으면 나오겠지. A100은 100 넣으면 나와요. 그쵸? 자, 그래서 AN을 알면 어때? 모든 N에 대한 모든 항을 알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항도 알고 100번째, 10,000번째, 1000번째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N을 알면 다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AN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저 일반항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일반항을 구해놓고 내가 원하는 항을 냅다 대입해서 구하면 돼. 그쵸? 근데 요런 방금 내 얘기에서 드는 생각 있어요? n에다가 뭔가를 넣으면은 그 번째 항의 수가 나오죠. 그럼 내가 A 70이 궁금해. 그럼 n에다가 70을 넣어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면 되지. 약간 이런 구조 어디서 봤죠? x를 넣었더니 y가 나온다. 여기서 본 적 있죠? 그럼 우린 그런 걸 뭐라고 불러? 함수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 수열도요, 함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이 AN이라는 수열은요, 이게 뭐라고? n번째 항, 일반항. AN이라는 수열은 이게 자연수 집합으로 의미합니다. 자연수 집합을 실수 집합으로 보내는 함수다. 함수라는 건 뭐야? 여기 있는 정의역을 넣었을 때 공역의 원소인 치역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이 뭔 거예요? 자연수니까 1, 2, 3, 4, 5, 6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 6을 넣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들의 수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저 수열을 함수의 일종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헷갈리면은 굳이 뭐 그런 것 같다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냥 수열은 뭐다? 수들이 나야 된 거다. 근데 뭐를 알면 좋다? 규칙이 있다면 그 수열의 규칙을 대표하는 일반항을 아는 게 좋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볼까? 자,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야. 세 번째 항이 3분의 1이야. 네 번째 항이 4분의 1이야. 천 번째 항은 뭐야? 그냥 지나가던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거 답을 하죠. 왜? 천 번째 항은 1000분의 1이에요. 왜? 이거 규칙적으로 늘어났잖아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럼 n번째는 n분의 1일 거야. 그럼 얘는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에 1000을 넣으면 1000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정의를 안 하더라도 바로 보이잖아. 1000분의 1 정도는 솔직히. 근데 이게 조금만 지저분해지면요. 일반항이. 이게 그냥 수열만 봤을 때는 규칙성이 잘 안 보여.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번엔 거꾸로 일반항을 먼저 정의를 해볼게. 일반항이 n제곱 플러스 n이야. 그럼 써볼까? 첫 번째 항부터.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2죠? 두 번째 항은 2, 4, 그러니까 6이죠? 세 번째 항은 9 더하기 3이니까 12죠? 네 번째 항은 16 더하기 4니까 20이죠? 다섯 번째 항은 25 더하기 5니까 3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걸 몰라. 내가 만약에 이걸 몰라. 여섯 번째 항 구해볼래? 하면 구할 수 있네?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이 엄청 쉬운 애들은요. 굳이 일반항을 몰라도요. 수열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저대로 어떻게 변할지가 보이는데. 근데 조금만 형태가 꼬이면요. 규칙성이 생각보다 안 보여요. 대표적으로 2차식만 되더라도 잘 안 보여. 물론 얘 정도는 그래도 잘 보이는 편입니다. 보통 이런 거 관찰할 때 이렇게 합니다. 1 곱하기 2죠? 2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4지?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결론을 알고 봤을 땐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일반항을. 그럼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뭐겠어? 6 곱하기 7. 100번째 항은 뭐겠어? 100 곱하기 101. 그런 규칙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알려주고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주어지면은 파악하기 좋다?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지면은 그 정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게 수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거 납득되나요? 무슨 소리 하는지?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숫자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근데 그 숫자들을 대표하는 항이 있는 거야. 그게 n번째 항인 거죠. 그럼 그 n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100번째 항이 궁금해. 그럼 n에다가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와. 1000번째 항이 궁금해. n에다가 1000을 넣으면 1000번째 항이 나와. 이게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거 없죠? 자, 근데 그 수열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딱 두 종류를 봅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 이름을 주는 걸 두 개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등비 수열. 오늘은 등차 수열만 볼 거예요.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이 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름부터 애매하네. 이거 그냥 쓰고 마무리하죠. 자, 수열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간단하게 쓰시고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을 볼 겁니다. 그거까지 인식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다 썼죠?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이제 들어갈 등차 수열,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등 같다, 차 뭐가 차이가 크다. 수열이잖아. 근데 수열인데 어떤 규칙을 갖는 거야? 차이가 같대요. 그럼 어떤 식일지 짐작이 가요? 그 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수들의 차가 같은 거예요. 괜히 이름이 저렇게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하면 뭐야? 똑같은 수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입니다. 그럼 방금 봤던 얘 얼마씩? 2씩 더해지잖아. 등차 수열. 그럼 또 어떤 수열이 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그럼 걔는 얼마씩 커져? 1씩 커지죠. 등차 수열. 그건 뭐 1, 0, 마일, 마이, 마삼, 마사. 그럼 차이가 마이너스 1로 일정한 거지? 얘도 등차 수열이고. 아니면 1, 1, 1, 1, 1 이렇게 써놨어. 그럼 쟤는 차이가 0이죠. 얘도 등차 수열이고. 물론 굳이 보진 않겠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수를. 뭐 걔는 그냥 상수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수, 함수할 때 상수. 상수열이라고 하는데 등차 수열은 뭐다? 차이가 일정한 애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럼 그 아이들의 규칙은 너무 간단하잖아. 규칙은 방금 얘기한 게 다니까. 근데 우리는 뭘 파악하기 위해서 수열을 하기 위해서? 일반항을 파악하기로 했죠. 그래야 모든 항들을 바로바로 캐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을 볼 거고요. 그 친구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등차 수열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지, 또 이 등차 수열을 더해 볼 거예요. 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이제 등비수열로 넘어가고요. 등비수열 다 하면은 끝일 것 같지만 뭔가 좀 추가적인 애들이 나와요. 수열의 뭐 새로운 기호들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수학적 기납법 뭐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하고 금요일 하고 다음 주 월수 정도의 진도를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어차피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우리가 그 요 타임 마지막 타임이거든요. 금요일 타임까지 끝낼 수도 있고, 아마 등차 수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등비 수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그마 그 수열의 합종해서 버벅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일단 수열 한 회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열의 두 번째 타임이 들어가겠죠?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과 같이 올 건데, 당연히 우리가 지수로그부터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 좀 까먹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캐치하고 되짚어가면서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걸로 가죠.